네, 정치 속보기 시간입니다. 바른정당에서 김무성 의원이 재등판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속사정이 뭔지 오늘은 조선일보 이하원 논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대선 재등판론에 대해서 김무성 의원은 말을 하지 않고 있죠, 지금? 네,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번 불출마하겠다고 했는데 네. 현재로선 이걸 번복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로선요? 현재로선. 그러면서도 자꾸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불출마를 번복하라 이런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네. 항상 보면 정치들이 얘기할 때 현재로선 이 네 글자가 그렇죠. 중요한데 지금으로선 계획이 없지만 나중에 상황 변화가 어떻게 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할 때 많이 쓰는 화법인데요. 네. 바로 오늘 출연하기 전에도 여론조사가 하나 나와서 보고 왔는데 지금 바른정당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한 7, 8%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오늘 좀 약간 저도 좀 놀란 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가 4.5%포인트로 올랐는데 네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 여론조사에서는 또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출마를 안 하기로 한 상황에서 네네. 뭔가 이제 상황 변경할 이유가 생겼다. 그렇게 지금 김무성 대표와 그 측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데 김 의원이 지금 아까 리포트에서 보셨습니다만 네. 황교안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검 조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속내가 좀 있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바른정당이 왜 생겨났습니까?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에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으로에 있으면은 도저히 앞에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뛰쳐나온 정당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만약에 황교안 대행이 출마를 하게 되면 그 선택할 정당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바른정당으로 오지는 않을 테고 그렇죠. 새누리당으로 갈 텐데. 네네. 그러면 새누리당은 지금 황교안 대행이 오게 될 경우 현재 지지율이 황교안 대행이 약 20%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바른정당의 존재의 자체가 사실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바른정당을 택한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돼야 한다고 투표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뭔가 좀 최근에 변호인단에 보면은 좀 수상쩍은 움직임이랄까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게 김무성 전 대표가 출마를 할 경우 이 지금까지의 이 대선판에 특히 범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선판에 뭔가 좀 이렇게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시 지지율이 한때 1위였습니다만 그게 다시 복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같은 그래픽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한 지금부터 시계를 2년이나 아니면은 1년 반 정도만 가봐도 이때가 이제 한국갤럽이 2015년에 조사한 건데 그때는 문재인 대표하고 거의 비슷비슷했거나 또 어떤 조사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9주 연속 1위를 했다. 이런 여론조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탄핵 전이긴 합니다, 이게. 그렇죠. 2014년 7월에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두 번의 그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2014년에 730하고 2015년에 429 재보궐선거인데 그때 압승을 해서 그때 김무성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처럼 선거의 여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한때 작년 총선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혀 저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또 정치를 YS에게 배웠고 나름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나올 거를 염두에 두고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아니 한 20% 정도 되는 지지율을 가진 후보가 사라지고 난 후에 바른정당에서 내세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남경필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에서 아예 후보를 빼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유승민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 TK에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5%포인트를 5%를 빨리 넘는 상황이 오지 않으면 아마 바른정당 내에서 좀 새롭게 판을 짜보자 이런 지금 얘기가 점점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네, 유승민 의원이나 남경필 지사가 좀 기분 나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대적할 만한 문재인 대표와는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른정당으로서도 뭔가 대안을 내세워야 하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김무성 의원이 다시 들어올 경우에 이 당내 역학구도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요? 지금 바른정당에서는 아마 좀 더 큰 차원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취재하고 또 얘기 듣기로는 지금 새누리당하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도 장제원 대변인이 뭐 새누리당 비판하고 이런 거 하지만 매일 저녁 같이 만나고 우리 언제 같이 힘을 합쳐서 뭐 후보 내냐 단일 후보 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보기에는 바른정당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결국 새누리당하고 같이 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당의 입장은 이건 당대당 통합이니 뭐니 이런 거는 그건 지금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있을 수도 없다라고 하지만 결국 1대1 구도를 뭐 문재인 후보가 되든 또 안희정 후보가 되든 야당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보면 상황이 좀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은데 이게 2월 말 또 탄핵 결과가 나오는 때가 되면 바른정당에서 조금 더 새누리당도 그렇고 판을 크게 그려가면서 후보를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저는 지금 같은 여론조사 지지율 보면 어쩔 수 없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